지난 4월 마라톤 대회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남성. 현장을 목격한 사회복무요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는데 과거 도움을 받은 기억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배병윤 사회복무요원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이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소중한 생명을 살린 사회복무요원의 얘긴데요. 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배병윤 사회복무요원. 지금 이제 군복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냐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 4월 28일 오전 9시에 마라톤 대회가 한강변에서 있었어요. 열심히 사람들이 뛰고 있는 거죠. 자, 사회복무요원인데 이제 공원 관리를 맡고 있으니까 여의도 공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의도 공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라토너들이 막 달려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보였고 이 배병윤 요원은 달려가서 심장 제세동기,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으로 이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네, 이제 그 배병윤 이제 사회복무요원에게 이제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쓰러졌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취재를 통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라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날이었거든요. 저희 관리사무소 바로 옆 도로를 통제하고 트랙으로 만들어 놓고 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펜스를 무너뜨리면서 스르륵 쓰러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뛰다 보면은 좀 힘들어가지고 다리 힘 풀리거나 아니면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쓰러진 상태로 그냥 누워만 계시고 아무도 건드리시는 분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미동도 없고 이 사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단계였어요. 한 1, 2분까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119 부르면서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이 사람이 이제 쓰러지긴 했는데 그냥 이제 넘어졌다라고 생각할 정도 상황에 대한 어떤 심각한 인식은 하지는 않았더군요. 그렇죠. 마라톤이 워낙 장시간을 달리는 스포츠다 보니까 가다가 보면 다리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숨이 너무 이제 초반에 이거 페이스 조절 잘 못하면 가빠서 그냥 주저앉아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제대로 코스를 가다가 탁 쓰러졌으면 사고다라고 아마 직감을 했을 텐데 코스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 약간 바깥 펜스로 나가면서 이렇게 스르륵 쓰러졌기 때문에 좀 쉬려고 하다 다리가 풀려서 이렇게 앉았나 보다. 좀 숨을 고르다가 일어나겠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처음엔 지켜봤던 것 같고 주변을 달리던 사람들도 아마 진로 방해가 되지 않고 옆으로 이제 빠지다 보니까 저 사람이 스스로 자신 쉬려고 바깥으로 나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심히 보니까 미동도 하지 않고 숨을 고르는 것 같지 않으니 다가와서 봤던 거고 또 그러한 세심한 관찰이 결국은 어쩌면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을 넘길 수 있었던 거죠. 네, 이 배병윤 사회복무요원은 이 마라톤 대회 참가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 들어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눈도 뒤집어 보고 어깨 쪽에 꼬집어 봤거든요.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119에서 영상 통화를 걸었던 이제 제가 환자 상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의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자세를 눕힌 다음에 119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의 상태를 지속 관찰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주셨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 1, 2분 지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진짜 뭔가 호흡도 이상해지고 경련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쇼크 온 것 같다.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더라고요. 얼른 가서 그걸 가져왔죠. 제세동기 붙이고 CPR도 했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2, 30초 정도 지속을 하니까 딱 앰뷸런스 도착하면서 의식을 살짝 찾으셨어요. 그냥 하면서 이렇게 실려 가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미동이 없으니까 이제 119 센터에 전화했는데 요새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 이제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뿐슨 몰아쉬면서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그 후에 그 어깨를 이제 움직이기도 했지만 의식이 계속 없었어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9에 신고를 했고요. 119 구급대가 즉시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사정이 이제 좋지가 않았어요. 도로 통제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119 쪽에서 영상 통화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출동하는 구급대원이 영상통화를 통해서 봤더니 이 남성의 자세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하늘을 보고 정자세로 눕힌 다음에 호흡을 계속 체크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시사항을 줬는데요. 그 지시를 그대로 제대로 잘 따랐기 때문에 다행히 큰 탈이 없었다. 정자세로 저렇게 이제 화면에 누우고 이제 그 호흡 상태를 봤는데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왔고 남자의 이제 상태를 확인한 후에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해야겠다라는 네.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119 대응센터에다가 이제 화상전화로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이 배병윤 씨인가요? 배병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의식을 잃어가고 있고 입에서 침이 막 흘러내리는 걸 봤는데 이게 기도가 혹시 폐쇄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목을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정자세 기도를 좀 확보해 줬더니 콱 하고 그 아마 기도가 뚫리는 순간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의식을 못 찾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그 관리사무소에 그 제세 동기가 있다는 생각이 예.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가 가지고 심장 제세 동기를 가지고 와서 주변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전기 충격을 주는 어떤 그런 그 구급 행위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 얘기하는데 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심장 제세동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처음 사용 아니겠습니까? 배병윤 복무요원도. 근데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받으면서 심장 제세동기라든지 CPR 교육을 받았고 내가 아니면 이 사람 죽겠다. 내가 아니면 살릴 방법 없겠다라고 그 순간에 네. 판단을 하고 제세동기 갖고 와서 실시하고 배운 대로 실시하고 했기 때문에 의식이 좀 하고 돌아왔다 그러거든요. 예. 그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배병윤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그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그 군대에서 이제 다쳐서 의병 전역을 했었어요. 저혈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쓰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기보다는 신고라도 해주는 게 정말 크다는 걸 느꼈거든요. 쓰러지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냥 길바닥에 혼자 나뒹구는 상황인데 그런 거 이제 도움을 몇 번 받다 보니까 나도 다음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꼭 도와줘야겠다. 저도 도움 받은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누군가 신고를 해줬으니까 제가 살았지 않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유급한 상황에 자기도 이제 몸이 안 좋았다는 어떤 기억이 있는데 네. 신고하거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자기 스스로 이제 절실했기 때문에 네네.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도와줘야겠다는 예. 마음이 저절로 들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험이 동시에 떠올랐다는 거죠. 군복무 1년을 했는데 저혈압으로 이제 픽픽 쓰러집니다. 저혈압은 저혈당도 그렇고. 그럼 주변에서 전우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구나, 힘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첫 번째는. 근데 부상을 당해서 전역을 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전역한 게 아니라 군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길에 쓰러진 적이 있는데 유리파편 위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피도 나고 본인은 심각한 상황인데 그때는 지나가던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서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줬을 때는 이렇게 내가 든든하구나는 걸 느껴봤고 정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서럽구나라는 걸 느껴봤고 그 자기 마음의 경험적 동기가 아마 달려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특히 아플 때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누군가 손길을 주지 않을 때 그만큼 이제 홀로 있다라는 그 어떤 고독감이 밀려드는 건데 그건 이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제 몸소 이제 실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배병윤 씨는 이렇게 큰 일을 해놓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주변에서 옆에서 너 참 대단한 일 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솔직히 뭐 본인이 큰일 한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이런 거 배웠대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줘라. 그다음에 간호해줘라. 그리고 도와줘라. 이거 배워서 그대로 실천한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내가 칭찬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다. 이게 또 겸손의 표현이죠. 예. 또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병무청에서 상을 받았어요. 받아야죠. 다음 주에 이제 받게 되는데요. 지금 희망 영웅상이라고 지금 상을 받았네요. 예. 받았고요. 근데 더 좋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곧 소집 해제됩니다. 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나가서 사회 가서 더 열심히 또 앞으로도 맡은 임무를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 영웅상이라는 이름이 이제 타이틀에 딱 걸맞는 인물이 바로 배병윤 씨인데
우리가 어떤 행사하다 보면 이런 위급한 있어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예. 않습니까? 네. 마라톤 대회하면 다 이렇게 응급조치할 어떤 시설들을 마련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장소에 이 배병윤 씨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마라토너 쓰러진 마라토너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